네, 오늘 전자수학 A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퀴즈를 보고 나서 뭐 하여튼 그 녹화하는 그 인풋을 제가 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두 명 학생들 학번과 이름이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강의 업로드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면 그 OBS로 녹화한 것에서 이 웹엑스로 녹화한 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 폰들이 좀 다르고 그럴 텐데 이해를 하세요. 자, 오늘 25번째 시간에는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관한 데피니션과 디어렘 그리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관한 데피니션과 디어렘을 배우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이 이제 뭔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을 먼저 배웠었어요. 맞습니까?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는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에너지 시그널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죠. x of t가 있을 때 이것의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는데 엄밀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t를 잡아서요.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x of t e to the minus j 2 pi ft dt 이렇게 해서 이 right hand side가 수렴을 하면 그것을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렴하는 것도 이게 아마 L2 센스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right hand side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어떤 비슷한 노테이션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in the mean square sense죠. 이런 식으로 해서 left hand side에서 right hand side를 뺀 다음에 제곱하고 매그니튜드 모듈러스죠. 컴플렉스 밸류드니까 뭐 absolute value라고 해도 되고 magnitude라고 해도 되고 제곱한 다음에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는 것이 0으로 가는 거예요. 저 캐피탈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야죠.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t에서 t xt e to the minus j 2 pi ft dt에서 이렇게 해서 스퀘어 하고요. f에 대해서 또 다 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0이라는 거죠. mean square sense라는 것이.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 즉 에너지가 finite한 시그널 x of t에 대해서 또는 뭐 수학에서 말하는 펑션으로 따지면 L2 펑션이죠. L2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 있는데 저것을 뭐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굳이 뭐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시그널의 일단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플랜처럴은 떼고 구한 다음에 여기서 데피니션이 이렇게 돼요. 데피니션이 이것을 is the energy spectral density 또는 energy density spectrum of x of t라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일단 파스바즈 릴레이션에 의해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에너지를 그 타임 도메인 상에서 구한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구한 것이 같은데 요 인티그란드를 자세히 보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정의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걸 적분했더니 에너지가 됐죠. 마치 우리가 어때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었잖아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에 일어날 확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density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density, probability density든 뭐 energy spectral density든 power spectral density든 적분을 하면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 전체 뭐 확률 그러니까 1이겠죠. 그때 확률 1도일 때는 그다음에 뭐 에너지일 때는 에너지, 파워일 때는 파워가 나오는데 어떤 구간에서 적분하면 그 구간에서 일어날 뭐 확률, 에너지,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적분해서 전체 에너지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 특히 H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with center frequency가 어떤 F0라고 생각합시다. with center frequency 또는 pass band frequency F0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컨볼루션 디어렘에 의해서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프로덕트가 되고, 따라서 이번에 y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요 푸리에 트랜스포머 sx를 절대값 씌운 거니까 요 릴레이션을 쓰면 여기에 h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x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df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밴드 패스면 요 xf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중에서 f0 근처만 통과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x의 f0에서의 에너지 덴서티가 되겠죠. 높이를 스케일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또는 에너지 덴서티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걸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랜덤 프로세스, 특히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크게 타임 리미티드와 타임 언리미티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임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 즉 랜덤 프로세스 자체가 예를 들면 뭐 리미티드 투 제로에서 어떤 캐피탈 T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샘플 패스들 자체가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데 타임 언리미티드인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피지컬리 타임 언리미티드가 어디 있느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의미에서 엔지니어로서 그냥 충분히 과거, 충분히 미래라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다룰 때는 또 이런 타임 언리미티드 시그널 또는 프로세스로 다루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어떤 뭐 TS마다 반복될 수 있는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디터미니스틱 스퀘어 웨이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1일 확률이 뭐 예를 들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네거티브 1일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몇 개의 지금 샘플 패스가 있어요? 몇 개의 샘플 패스가? 예. 몇 개의 샘플 패스가 있죠? 인피니트 개의 샘플 패스가 있죠. 예, 이게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언카운터블이래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각의 샘플 패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에너지가 무한대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구간을 정해서 적분하는데 간단하게 요 TS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너지가 1 스퀘어 타임스 TS니까 TS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한대로 쭉 늘려봐요. 제로에서 TS까지 했다가 네거티브 TS에서 포지티브 TS 쭉쭉쭉 늘리면 계속 늘어나죠.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고 모든 샘플 패스가 그렇잖아요. 스퀘어 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죠. 이건 파워 시그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타임 언리미티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면은 샘플 패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가지고 어널리시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리미티드일 때는 샘플 패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잘 정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캐피탈 T에서 T까지로 한정을 하고 여기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경계는 어떻게 잡아도 돼요. 자, 그래서 요 2T 구간에서는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를 가져오고 아니면 0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앙상블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진 게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x, t, s에서 자른 것을 t-t로 자른 것을 x of capital T, ts라고 하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편의상 요 콤마 s들은 다 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한 것을 이렇게 표기해 봅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x of t에 e to the minus j 2pi 여기 f인데 잘 안 보여. ft dt 한 다음에 적분 구간만 이제 한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x of capital T라는 것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요 인티그런드 안에 xt 대신에 x sub capital T를 넣고 대신에 인티그레이션 인터벌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바꾸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리에 트랜스폼, 뭐 에너지 스펙트럼 이런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인터벌 네거티브 t, 포지티브 t 요 구간 사이의 에너지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테이션은 사실 뭐 이거 좋은 노테이션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쓰겠어요. 이 E는 expectation과 헷갈릴까 봐서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쓰는데 그냥 일단 E라고 쓸게요. 잘 나오진 않아요. 네, 나중엔 다 P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XT의 에너지 그렇죠? 또는 X의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의 에너지 보세요. 이게 T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써도 되죠. 물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여기서 X일 때는 구간을 이렇게 줄여야 되고 자 이렇게 일단 해놔요. 얘는 잘 디파인이 될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다 콤마 S가 생략됐으니까 결국은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맞습니까? 어떤 샘플 패스가 선택되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제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xt of t라는 것과 x of t of f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고쳐놓을게요. 제가 타이포가 있네요. 네. 정의를 하면 결국은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은 이거잖아요. 에너지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계산하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계산하나 같은데 둘 다 매그니튜드 스퀘어 이런 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t 구간 안에서 요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해요. 그러니까 앙상블 에버리지? 아니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 타임 전체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한정을 했잖아요. 이 구간을 이제 쭉 느리고 이 구간의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에너지고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파워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정의를 해요. 얘는 그냥 요거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두 가지 뭐죠? 구간을 잘라놓고는 x를 쓰는 것과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꿔놓고는 x of 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텝이 빠진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얘는 1 over 2t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쓰면 이렇게 되죠.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쓸 때는 항상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1 over 2t가 여기 들어가고 이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 알겠죠? 여전히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자,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해요. 그래서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t를 무한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수렴하면 이것을 p sub xx 이렇게 부르면서 얘를 랜덤 프로세스의 앙상블 에버리지드 and 타임 에버리지드 파워인데 그냥 보통 에버리지 파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리지 파워라는 말이 뭐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서도 쓰여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에버리지 파워라고 돼 있잖아요. 에버리지 파워 in x of t. 근데 보면 여기서는 구간을 한정했죠. 그럼 구간을 늘리기만 하면 에버리지 파워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는 구간을 늘리는 것이 타임 에버리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statistical and time averaged power in x of t죠. 그렇죠? 그러니까 statistical 또는 많은 경우에는 뭐 앙상블이라고 하죠. 랜덤 프로세스 다룰 때는 앙상블 averaged and time averaged죠. time averaged power of x 또는 in x of t. 그 다음에 구간을 말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여기 정의가 바로 위에 있죠. 여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요게 이제 처음 걸 가져온 거고요. 또 우리는 여기서 요 상태에서 일단 요 상태에서 먼저 합시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요 리미트 오퍼레이션과 익스펙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expectation을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보세요. 요 expectation을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티그란드에 이제 expectation of xt square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볼가디서티 할 때 배웠던 바로 요게 뭐죠?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잖아요. 이걸 쓰고 나면 결국은 expectation of x의 magnitude square t의 에버리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파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t, t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보통 t1, t2인데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xt, xt 이렇게 되니까. 참고로 우리는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랜덤 프로세스가 앞쪽에다가 컨주게이션, 그 다음에 뭐 t 플러스 타우 할 땐 뒤쪽에 타우 더해주는 그런 컨벤션을 따르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리얼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좀 많이 컴플렉스일 때도 적용되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리얼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쪽이 t1 축이고 이쪽이 t2 축이고 우리가 rxx t1, t2라는 요 2디멘셔널 필드에서의 어떤 한 값을 주는 그런 펑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t1 equal t2 equal t죠. 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이 2디멘셔널 펑션에서 요 다이오고널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길 쭉 따라가면서 요 파라메타를 t라고 해서요.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타임 에버리지 한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 y센 스테이셔너리면 이게 요 위에서 다 rxx 제로로 갔겠죠. 그리고 타임 에버리지로 해도 rxx 제로가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면은 요 t가 바뀌면 파워도 바뀌게 되니까 타임 에버리지 하면 어떤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요 데피니션으로부터 그다음에 요걸 써서 먼저 앙상블 에버리지드 타임 에버리지드 파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2D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다이오고널의 에버리지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걸 쓰는 거죠, 당연히. 요것 또는 요걸 쓰는 건데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 사고 싶으니까 요걸 써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항상 하는 트릭이 뭐냐면 뭐 리미트 오퍼레이터와 인티그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거 막 순서를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물론 이런 리미트 오퍼레이터들의 순서를 바꿀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참고로 해석학 책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m과 n은 다 자연수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리미트 오퍼레이터 순서를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가 일반적으로 limit n tends to infinity of limit m tends to infinity of amn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리미트 오퍼레이터 순서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참고로 지금 a sub mn m,n이에요. 네, m,n 이렇게 될 때, 자, left hand side의 요 inner limit는 어떻게 되죠? 안쪽은 일단 n이 무한대로 가니까 1이죠. 맞아요? 1로 가고 그 다음에 m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1인데 right hand side에서는 m이 먼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0으로 가죠. 0으로 간 다음에 제 아무리 뭐 n을 보내봤자 얘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미트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션들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적분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분일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니면 여러분 어떤 책을 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후비니스 디어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뭐 바꿀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줄줄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보세요. 처음에는 파워를 우리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봤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다이오고널을 에버리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스와이즈 릴레이션 쓴 거잖아요. 타임 리미테이션 한 다음에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을 써서 보니까 뭐죠? 요게 뭐예요? 요게 어떤 frequency 펑션이죠. 지금 function of f잖아요. 이게 a function of frequency인데 이게 뭐죠? 적분해서 뭐가 됩니까?
예, 우리가 그냥 에버리지 파워라고 얘기하는 그 랜덤 프로세스 에버리지 파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 펑션 오브 f를 적분해서 파워가 되니까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어요. 그랬을 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떻게 정의냐면 잘 보세요. 요게 뭐였죠? 요게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먼저 트렁케이트를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걔의 얘는 뭐죠? 얘는 에너지 스펙트럼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 패스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걔를 다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해요. 그럼 뭔가 나오는데 그것을 구간으로 나누고 그 칸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이제 데피니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피니션을 소개 안 하는 책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피니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어렘이 있거든요. 디어렘. 근데 디어렘 자체를 데피니션으로 정의하는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데피니션을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앞에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트렁케이션 하는 것,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쓰고 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계측기를 만들 때 지난번에 우리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 키사이트 사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제가 하나 보여줬잖아요. 예전에는 ���렛 패커드라고 불렸고 그게 에질런트라고도 불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랩에 가보면 ���렛 패커드 붙어 있으면 오 이게 도대체 언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댔어요. 예, 에질런트에서 키사이트로 바뀐 게 뭐 몇 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실험실에 가면 아직도 에질런트라고 붙어 있는 것도 많을 텐데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어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이런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삼성전자가 ���렛 패커드랑 제휴를 해서 이 계측기를 만들었어요. 국내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만들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정말 오래된 거 찾아보면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삼성 ���렛 패커드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삼성 ���렛 패커드사 제품은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삼성 ���렛 패커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RF 계측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이오 메디칼 이미징 이런 데 관심 있다고 해보세요. 초음파를 이용한다든가 요즘은 레이저도 막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초음파 내장 내시경 내장 초음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건강 검진 받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트랜스듀서를 배에 갖다 대면 안에 뭐 물혹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초음파로 여러분들 보고 그랬죠. 요즘은 뭐 3차원으로 해서 아기 얼굴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같은 펑션들이 들어 있어요, 보통. 예.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정의조차 모르고 접근을 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타임 트렁케이션을 하고 무한대로 보내지만 사실 이거 무한대라는 게 충분히 크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엔지니어들의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적당히 끊어야 돼요. 이거를. 적당히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은 이그젝트한 건 모르지만 뭐라고요? 이게 무한대 어쩌고 하면 for sufficiently large라고 번역하라겠죠. for sufficiently large t를 잡아요 그냥. 그 sufficiently large의 의미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보면 계측기에서 뭐 스위프 레이트 뭐 이런 거로 정의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t를 충분히 크게 잡고 나서는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보니까 그냥 뭐예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라요, 그렇죠? 잘라서 후리에 트랜스폼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리고 그냥 적당히 스케일한 거예요.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당히 스케일하는데 문제는 요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얘도 충분히 크게 잡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위프 레이트 같은 걸로 크게 잡은 다음에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가디서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히 긴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t에서 뭐 100t까지를 보는데 이거를 2t 간격으로 50개로 자른 다음에
이 50개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산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버리고요. 얘를 캐피탈 A로 바꾸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어가디서티라고 했죠. 맞습니까?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앙상블 에버리지를 아까 타임 에버리지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어가디서티 어썸션을 넣어 가지고는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요 다음 챕터에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도 비슷해요.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왜 F0 근처에서 에너지냐, 뭐 에너지를 잘 나타내느냐 그것과도 비슷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게 데피니션이고 요게 데피니션이고 그래서 단계로 하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for sufficiently large t로 요걸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statistical average가 잘 안 되니까 이걸 또 time average로 이렇게 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논문 하나 써서 지금 리비전 중인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필터가 리니어 필터일 때는 이게 이그젝트하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손으로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게 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넌리니어 필터 같은 거 통과하고 나면 이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손으로 이그젝트하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 충분히 긴 시간을 잡은 다음에 한 100만 개 만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0만 개를 그냥 또 discrete time이니까 잘라가지고 DFT를 해요. 나중에 discrete Fourier transform 여러분 뭐 아는 학생은 알 거예요.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한 다음에 magnitude square를 average하고 적당히 스케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딱 요 아이디어예요. 얘를 이렇게 approximation 하는 거예요. for sufficiently large t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음에 나오는 디어렘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너무 이 정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데피니션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앞에서도 봤듯이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첫 번째 프로퍼티 그리고 지금 당장 보는 프로퍼티는 적분해서 랜덤 프로세스의 time and statistical averaged 파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이제 제너럴한 포뮬러를 유도하고 나면 스페셜 케이스, 익스트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다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런 익스트림들에서 또 폼이 간단해지면서 결과가 간단해지면서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죠. 자, 봅시다. at least y and stationary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녀석이 상수죠.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참고로 제곱의 에버리지로. 근데 이것도 이 언더 어퍼 봐도 이게 어떤 때는 타임 에버리지가 됐다, 어떤 때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가 됐다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실제로 RXX0죠. 그래서 파워는 얘를 에버리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쭉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꿔봐야 그대로잖아요. 상수의 타임 에버리지는 상수죠. 그래서 요 결과는 사실 요 녀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 녀석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로 쓰면 time average of statistical instantaneous power. 맞습니까?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타임 도메인이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파워 스펙트럼 또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가 x를 잘라서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파워 스펙트럼으로 일종의 타임 리미티드 된 곳에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써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바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계산해서 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그젬플을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요 이그젬플이 계속 나오고 우리 퀴즈에서도 제가 이 이그젬플로 여러분한테 뭘 계산하는 걸 했었는데 퀴즈에서도 여기서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A0와 주파수는 픽스드된 어떤 컨스탄트, known 컨스탄트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요 세타만 이제 랜덤하게 놓을 거예요. 여기서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유니폼하다고 했는데 뭐 0에서 파이까지 유니폼하게 놔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 일단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주어진 x of t에 대한 description이고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Find the average power in x of t.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어떻게 해요? 네, 이걸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타임 에버리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얘를 구해서 적분하는 거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자, 일단 첫 번째 타임 도메인 상에서 하는 대로 하면 요걸 계산해야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 스텝이 빠졌지만 expectation of 요로 집어넣으면 되죠. A0 코사인 2파이 F0 T 플러스 세타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리얼이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거 타임 함수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랜덤한 게 뭐냐죠. 세타가 랜덤하죠. t는 그냥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세타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2파이 ft로 코사인 제곱 2파이 ft로 이제 매핑하고 상수 스케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a 제로 제곱에 코사인 그 다음에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세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유니폼이니까 덴서티가 2분의 파이분의 2죠. 파이분의 2 d 세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값 곱하기 이게 값 곱하기 확률 밀도 맞아요?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을 여러분이 하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과생들이니까 다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요. 예, 책에는 오메가로 했는데 제가 뭐 F0로 다 바꿨어요. 라디언 프리퀀시를 싫어해서. 근데 뒤에 가면 또 라디언 프리퀀시로 된 게 또 나오고 그러는데 고치다 말았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 상가함수 sin 4파이 f0t를 타임 에버리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0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예. 저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구간을 점점 늘리면 적분하면 한 주기 적분된 것들은 다 캔슬되고 그 귀퉁이에 약간 남은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것을 2 캐피탈 T로 나누니까 2 캐피탈 T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데 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 계산해 보면 요 녀석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얘를 얘 샘플 패스를 생각해 보세요. 세타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됐어요. 그럼 항상 이런 꼴이죠.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어떤 세타죠. 얘는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해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디렉 델타를 이용해서 잘 다뤄왔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CTFT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CTFT 기억이 안 납니까? 자, A0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하면 이거 단계가 있죠. 예,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는 거죠. 그래서 e to the j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e to the 네거티브 j에 또 똑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e to the j 2파이 ft j 2파이 F0t에 e to the j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뒤에도 팩터링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f-f0로 바뀌죠. 그래서 2분의 여기다 e to the j 세타의 델타 f-f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죠? 2분의 a0 e to the 네거티브 j 세타의 델타 f 플러스 f0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얘가 일종의 얘가 모든 각각의 샘플 패스에 사실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샘플 패스의 CTFT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는 결국 어때요? 프리퀀시면 여기 네거티브 F0와 포지티브 F0에 자, 요 값 자체는 컴플렉스 밸류일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쓸게요. 높이가 2분의 A0 e to the J 세타 2분의 A0 e to the 네거티브 J 세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맞습니까? 얘의 파워 스펙트럼이 결국 어떻게 생겨야지 말이 될까요? 다른 주파수 성분에 이게 시그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잖아요. 맞아요? 예, 에너지가 무한대니까. 그러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우리가 정의하고 싶을 텐데 여기 뭐 F0와 마이너스 F0가 아닌 데서는 사실 성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어떻게 돼야 될지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적어도 네거티브 F0와 포지티브 F0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으면서 여기만 있어서 적분해서 파워가 나와야 되니까 디렉 델타 오브 F 플러스 F0 디렉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0의 어떤 상수가 곱해진 꼴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자, 이 시그널 각각은 파워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뭐 알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그러니까 제곱하면 이게 A0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2분의 A0 제곱이겠구나. 그러니까 얘의 파워는 모든 샘플 패스의 파워가 이렇게 돼요. 2분의 A0 제곱. 그래서 눈치상 딱 보니까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A0 제곱이죠. 여기서 제곱한다는 것은 사실 매그니튜드 스퀘어죠. 얘도 매그니튜드 스퀘어면 4분의 A0 제곱이고. 참고로 만약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적분하면 뭐가 되죠? 여기서 4분의 A0 제곱 나오고 4분의 A0 제곱 나와서 2분의 A0 제곱이 나오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요. 시그널이 이런 시누소이달 펑션이라서 이렇게 디렉 델타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요 디렉 델타의 요 크기 있잖아요. 그거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걸로 요 디렉 델타의 개수를 바꿔치기 한 게 파워 스펙트럼으로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요건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가 그 아까 정의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있잖아요. 그 정의에 따르면 파워 스펙트럼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 더하기 이걸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얘를 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계산하고 맞아요? 사실 요거 계산하는 거랑 생각해 보면 이래요.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x of f를 생각해서 아직은 x of f가 아니죠. 여기서 잠깐만요. 정신이 없는데 x of f는 여기서부터 나와야죠. 그렇죠? 이건 x of t고요. 네. x of f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캐피탈 T가 충분히 클 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거 계산한다는 게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말했던 파워 스펙트럼. 근데 어쨌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라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럼 코사인 펑션을 자르는 거죠. 자르는데 잘라서 이제 매그니튜드 스퀘어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요거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요 푸리에 트랜스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of t와 그 다음에 어떤 타임 펑션인데 높이가 1이고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있는 그 함수를 곱한 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계산 과정은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어때요? 곱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싱크 펑션이 되죠. 푸리에 트랜스폼 하고 나면. 그래서 사실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컨볼루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코사인이었잖아요. 그냥. 그래서 디렉 델타 두 개가 나오고요. 앞에 개수는 그 다음에 얘는 싱크가 돼요. 싱크 프리퀀시의 펑션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캐피탈 T를 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또 어쨌든 에너지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높이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요. 결국은 이렇게 expectation 취하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일일이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그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매번 랜덤 프로세스 나올 때마다 그 랜덤 프로세스와 이런 렉탱귤러 윈도우의 컨볼루션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치겠죠. 운 좋은 것은 뭐예요? 예, 그 위너 킨친 디어렘이라는 게 있어서 좀 넘어가서 여기에 다음 섹션에서 위너 킨친 디어렘이라는 게 있어서 파워 스펙트럼을 굉장히 다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얘는 데피니션이고요. 예,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t와 타우의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rxx t, t 플러스 타우잖아요. 얘를 요 타임 에버리지를 먼저 해요. 무엇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세 보세요.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하고 나면 이게 a function of 뭐가 되죠? 타우잖아요.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게 위너 킨친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써서 아까처럼 윈도잉 펑션과 컨볼루션을 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타임 도메인상에서 오토 코릴레이션 가지고 바로 계산하든가 아니면 역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한 다음에 그렇죠? 타임 에버리지하고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어렘이 오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디어렘인데 그 전에 일단 데피니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프로퍼티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봅시다. 제가 그 지난번에 업로드 해놓은 그 노트를 또 약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다를 거예요, 순서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게 그냥 0 이상이네 라고 하지만 0과 비교한다는 것은 크기를 보통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미 이게 리얼 앤드 넌 네거티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f에 대해서 리얼 넌 네거티브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제가 책과 좀 다르게 써놨는데 x of t가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데피니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었죠? 파워 스펙트럼이 단계 보면 어떻게 되죠? 먼저 타임 도메인 상에서 트렁케이션을 하고 자 리얼 펑션을 타임 도메인 상에서 트렁케이션 했어요. 또는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을 타임 도메인 상에서 트렁케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인데 정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 모듈러스 스퀘어를 했잖아요.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프리퀀시 펑션은 무조건 넌 네거티브 리얼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컴플렉스 밸류가 될 수 없잖아요. 이걸 2t로 나눈다고 해서 컴플렉스 밸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익스펙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컴플렉스 밸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미트를 취한다고 해서 갑자기 리얼이 컴플렉스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게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1번 프로퍼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래도 익스트림을 생각해야죠. x가 리얼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x가 리얼이면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게 있었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x of t가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면 뭐 x of 네거티브 t 푸리에 트랜스폼은 x of 네거티브 f 그다음에 x의 칸주겟의 t면은 x의 칸주깃의 네거티브 f 그다음에 x의 칸주깃의 네거티브 t면 이것이 x 칸주깃의 f 뭐 이런 프로퍼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x가 리얼이면 얘와 얘가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와 얘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t is 리얼이면 then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런 프로퍼티를 뭐라고 해요? 칸주깃 시메트리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칸주깃 시메트리칼이 돼요. 근데 칸주깃 시메트리칼한데 여기서 절대값을 취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메트리칼이 되잖아요.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얼이면
리얼 시그널이 에너지 시그널이면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리얼 이븐 펑션이 되죠. 이게 리얼 이븐이란 거잖아요. 리얼 이븐. 그런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돼요? 랜덤 프로세스의 그 샘플 패스를 잘라서 그렇잖아요. 잘라서 에너지 스펙트럼 계산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타임 에버리지,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랑 똑같죠. 리얼이면 스펙트럴 도메인상에서 리얼 이븐 프로퍼티를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성질도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이 데피니션에서 나온 거예요. 위너 킨첸 티어렘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x가 리얼이면 파워 스펙트럼은 시메트리컬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면 어떻게 되겠느냐? 컴플렉스면 단계를 보면 이렇죠. 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주파수의 함수로 이게 오리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얘가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뭐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일 때는 파워 스펙트럼이 시메트리컬이 아니라는 거예요. F0 중심으로. 그런데 리얼일 때는 어떻다고요? 이게 컴플렉스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리얼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반드시 여기도 이렇게 생겨야죠. 맞습니까? 시메트리컬하게 그렸나요? 아, 이거 어려워요. 네, 리얼일 때는. 알겠죠? XT 리얼일 때는 파워 스펙트럼이 리얼 이븐이고 X 오브 T가 컴플렉스면 파워 스펙트럼이 넌 네거티브 리얼은 맞는데 뭐 시메트리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반드시 기억을 잘 해두세요. 나중에 통신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냥 우리가 다 컴플렉스 밸류도 랜덤 프로세스로 바꿔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프로퍼티는 아까 한 거예요, 사실. 이 right hand side가 뭐였죠? 네, 이게 파워를 타임 도메인상에서 계산한 거였고 left hand side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이용해서 정의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4번은 일종의 뭐 정의예요, 정의, 컨시퀀스. 그 다음에 지금 5번은 이제 사실 다음 챕터에서 다룰 텐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x 도시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x를 미분하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를. 네, 이게 도시 뉴튼 노테이션이죠. 라이프니츠는 d, dt를 썼고 이렇게 하면 벌레가 팔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파워 스펙트럼에서 2파이 f 이게 오메가가 2파이 f잖아요. 그러니까 스퀘어 한 것처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서 본 것과 비슷하냐면 y of t가 예를 들어서 d, dt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후리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x of f에 뭐가 됐죠? 옆에 j 오메가가 나왔죠. 미분하면. 그래서 j 2파이 f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j는 날아가고 2파이 f의 제곱에 x 인풋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돼서 사실 그것과 같은 이유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다 에너지 스펙트럼 계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은 미분하기 전 파워 스펙트럼의 2파이 f 제곱을 곱한 그러니까 2파이 f 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 프리퀀시 텀이 막 증폭이 되겠죠.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 텀은 감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게 이제 다음 섹션에서 증명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한 거죠. 인버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서로 후리에 트랜스폼 페어 나타낼 때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하는 alternate way 이렇게 하는 게 정의고요.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맨날 윈도잉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되 t와 t 플러스 타우의 함수로 구한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는 뭘로 한다고요?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의 함수가 되죠? 타우의 함수가 될 때 타우의 함수가 될 때 타우에 대해서
CTFT를 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뭐냐면 at least Ysen stationary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at least Ysen stationary면 일단 요 녀석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t의 함수가 아니라 time difference인 타우의 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타임 에버리지가 의미가 있어요? t에 대한 에버리지가 없죠. 그래서 Ysen stationary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at least Ysen stationary는 그 얘기는 뭐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럼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책들에는 그냥 파워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Ysen stationary, at least Ysen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를 해요. 많은 책들이 학부 레벨에서. 그래서 그냥 at least Ysen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을 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우의 함수로 구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제 통신을 전공할 학생들, 신호 처리를 전공할 학생들은 Ysen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만 다루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면 man-made sign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어떤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만든 시그널들은 Ysen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부러 막 감추려고 Ysen stationary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제밍을 피하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이제 적응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과목은 학부 수준이고 실제로 대학원도 그 대학원의 574 과목을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원 과목에서도 Ysen stationary가 아닌 경우들을 많이 다루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이 전자수학 A가 독립된 과목으로 랜덤 프로세스까지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학교는 이제 성적표에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고 돼 있는데 랜덤 프로세스까지 진도를 못 나가는 학교가 뭐 절반쯤 돼요. 포항공대 대학원에 전자과 대학원에 오는 타 학교들도.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대학원생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 Ysen stationary가 아닌 랜덤 프로세스의 뭐 파워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뭐 책을 찾아봐도 좀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냥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어디를 공부해라고 알려줄게요. 원하는 게 뭐냐? 뭡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언더그래주잇 물탄 버전.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워 스펙트럼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도 있다. 여기 있네요. 지금 방금 그렇죠? 얘와 얘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어렘 증명하기 전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이제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서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여러분이 봤더니 어떤 시그널이 이게 주파수인데 시그널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우리가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달아서 이게 여러분의 스펙트럴 애널라이저에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단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기 센터가 얼마? 예를 들면 뭐 3GHz 그 다음에 밴드위스 스팬이 예를 들면 뭐 100MHz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입사하는 전자기파 라디오 웨이브 있잖아요. 라디오 웨이브 안테나가 하나일 때 어떻게 되죠? 이게 얘가 실제로 안테나가 뽑아내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 중에서 뭐 하나만 뽑아내는 거죠. 보통 전기장의 효과 뽑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시그널은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에요. 밴드 패스. 근데 언서턴티가 있으니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뭐 밴드 패스 이건 일단 잊어버리고 일단 리얼이에요. 리얼. 아까 리얼일 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리얼 이븐이잖아요. 리얼 이븐 넌 네거티브.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기가에 이게 스팬이 뭐 100메가가 되더라도 실제로 어때요?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A, B 이렇게 되면 저쪽에 A, B 순서대로 이렇게 뒤집혀 있는
여기가 0이고, 예, 그게 또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차피 파워 스펙트럼은 시메트리컬하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죠. 그래서 계측기에는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안 넣어놔요. 네, 포지티브 프리퀀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통신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5G 프리퀀시 밴드를 엘로케이트 할 때 뭐 5점 몇 기가, 3점 몇 기가부터 몇 기가까지는 SKT, 어디는 뭐 KT, 어디는 LGU 플러스 이렇게 할당한다는데 여러분이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만 생각하면 아니 잠깐 주파수가 스케어스 하다면서 모자란다고 하면서 네거티브 프리퀀시 할당하면 되겠네. 그거 다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라고요? 예, 이런 안테나 가지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EM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면 다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서 이미 뭐예요? 우리가 3점 몇 기가 할당했으면 네거티브 3점 몇 기가도 할당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밴드위스라는 개념을 써서 이거 얼마를 차지하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예요? 저도 이거 배울 때 정말 헷갈렸는데 왜 이렇게 정의하나? 이게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란 것은 주파수 0 근처의 에너지 또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파워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파워 스펙트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얼 이븐, 지금 리얼 랜덤 프로세스, 리얼이거든요. 리얼 로 패스. 그러면 넌 네거티브 리얼이면서 시메트릭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밴드위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걸 밴드위스로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네거티브 프리퀀시에 할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포지티브 프리퀀시에서 누구한테는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를 주고니까 얘는 뭐냐면 0에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할당 받은 거예요. 이걸 W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그널들이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strictly band limited 딱 W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파워가 뭐 이런 랜덤 프로세스가 없어요. 에너지 스펙트럼도 이런 게 없고 보통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하면 뭐 무한대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밴드위스 정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한 스트릭트 센스 밴드위스. 정말 딱 끊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베이스 밴드 시그널일 때 그러면 0에서부터 딱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RMS 밴드위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RMS 밴드위스를 이 피블즈 책에서 배운 다음에 뭐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RMS는 뭐 서킷 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쓰는 그런 거다. 여러분이 회로 시간에 RMS 파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RMS 밴드위스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책에 있는 것과 약간 다른데요. RMS 밴드위스를 이렇게 헤르츠로 단위 헤르츠를 써서 정의한 게 이거예요. WRMS는 약간 여기는 W라고 했는데 WRMS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뭐죠? 일단 스퀘어 루트에 맞아요? 루트 이게 루트죠. 그 다음에 민 스퀘어드인데 일단 스퀘어드는 이게 스퀘어드죠. 민이 뭐예요? 민. 그래서 뭔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뭐지? 잠깐 얘는 이렇게 틸드로 써도 되잖아.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이게 뭐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랜덤 프로세스의 토탈 파워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얘를 모든 F에 대해서 적분하면 분모 빼고 분자만 적분하면 파워가 되잖아요. 이게 1이죠.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게 이렇게 나눠준 것은 즉 이렇게 나눠준 이 부분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마치 probability density 펑션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었는데 그 pdf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얘를 계산했다고 해보세요. 적분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다 까먹었어요? 이거를 세컨 모멘트라고 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또 시메트리컬해요. 그러면 그 이상한 경우 아니면 코시처럼 이상한 경우 아니면 어떻게 되죠? 민이 제로죠. 그러니까 얘가 이때는 또 베리언스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지금 여기 RMS 밴드위스 정의에 있는 요 녀석이 뭐냐면
파워 스펙트럼을 노멀라이즈해서 마치 probability density처럼 바꾼 다음에 계산한 뭐죠? 얘가 리얼 이븐이니까 예, 이게 베리언스고 루트를 씌우면 뭐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얘가 마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주파수 성분이 지금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떴다 여기 떴다 저기 떴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밴드위스를 삼는 게 RMS 밴드위스예요. 알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처럼 삼은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게 F니까 맞아요? 네, 이게 F 제곱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X 제곱,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잖아요. F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래서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걸로 뭐 그럼 좀 된다고 하면 여기 W RMS에서 루트 민 스퀘어 밴드위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이 시그널은 아큐파이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떤 시그널이 리얼 패스밴드 시그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코프로 보면 당연히 어떤 파지티브 얼마로부터 맞아요? 또 어떤 다른 더 큰 파지티브 얼마까지를 우리가 관찰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RMS 밴드위스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때요? 파워 스펙트럼을 마치 확률 밀도처럼 생각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뭔가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렇게 생겨도 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생겨 있으면 되잖아요. 리얼 밴드 패스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패스 밴드 시그널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F0와 마이너스 F0 근처에서 바를 썼는데 근처에서만 있고 0 근처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녀석을 정의를 해요. 이게 뭔지 보세요. 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워 스펙트럼이 어때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가 제로고 맞습니까? 패스밴드 랜덤 프로세스. 그랬을 때 얘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얘만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거티브 프리퀀시에서 얼마 아큐파이 하냐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노멀라이즈 하려면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걸로 노멀라이즈 해야죠. 요 면적으로.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단은 뭐냐면 얘를 이제 확률 밀도화 했어요. 요 파지티브 파트에 있는 파워 스펙트럼으로. F가 파지티브. 그 다음에 민 프리퀀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F 곱해서 뭐예요?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요 녀석이 마치 얘를 PDF처럼 바꿔놓은 거고 지금 여기는 없어요. 0에서부터 F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F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스태티스티컬 민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를 RMS 밴드위스를 계산할 때 이 센터 프리퀀시로 잡아요. 민 프리퀀시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는 민 찾았으니까 베리언스를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리언스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고쳤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타이포가 있어서 F에서 민을 빼요. 전 제곱하잖아요. 우리 이것과 똑같죠. x-x 바 스퀘어의 density 하면 이게 본래 베리언스잖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근데 요건 버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 빼기 f0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노멀라이즈 한 거죠. 덴서티를 파지티브 f가 넌 네거티브 쪽에 있는 것만 노멀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면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베리언스인데 이게 마치 이게 시메트리컬 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게 시메트리컬 하다면 여길 기준으로 얼마나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베이스밴드일 때 어떻게 했어요? 시메트리컬한데 0을 기준으로 얼마나 디비에이트 돼 있냐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루트 취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2배로
패스밴드 시그널의 RMS 밴드위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간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와 패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의 RMS 밴드위스를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이것은 다음에 뭐 통신 이런 거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봅시다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티어렘 우리가 증명을 할 텐데 뭐라고요? 해야 될 게? 네, 요걸 보이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위너 킨친 티어렘. 어떤 때는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의 이 후리에 트랜스폼 페어 관계를 위너 킨친 티어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것 자체를 위너 킨친 티어렘이라고도 해요. 책마다 달라요. 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요 정의 말고 정의로부터 뭔가 유도를 해서 윈도잉 해서 뭐 무한대로 보내고 이런 짓 안 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봅시다. 먼저 파워 스펙트럼은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 안에 보세요. 이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타임 트렁케이트 된 시그널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어때요? 제곱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과 그 컴플렉스 넘버 어떤 z의 모듈러스 스퀘어드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 뭐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x of t e to the minus j 2 pi ft d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은 마치 t로 자른 다음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포지티브 인피니티로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과 같죠. 맞아요? 이것을 컨주게이션 한 거예요. 컨주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컨주게이션 하면 x1에는 이렇게 앞에 x죠. x에는 컨주게이션이 붙고요. 이 네거티브였던 게 포지티브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 z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쓸 때 요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다른 걸 선택해야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건 시노미 시스템 할 때도 사실 나왔었고 랜덤 프로세스의 위너 킨친 디어렘 유도할 때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뭐 항상 하는 게 리미트, 익스펙테이션, 인티그레이션 이런 거 순서를 막 우리 편한 대로 바꾸는 거죠. 물론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엔지니어링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은 거의 바꿔도 상관없어요. 순서를 바꿔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expectation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 요 보세요. 타겟이 여기가 뭐죠? 여기가 expectation of x t 플러스 타우 엄밀히는 여기 컨주게이션 있는 거죠. 컴플렉스일 때는. 그래서 어쨌든 expectation을 요 x에 있는 대로만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요 expectation과 요 x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묶었어요. 나머지는 다 붙여 넣었고 그러면 얘는 뭐 요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꿨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힌트가 있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타우에 대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F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다가도 붙여 넣었으니까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도 붙여 놔야죠. 그래서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요게 요거고요. 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엔 인티그랄이 3개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요 e to the 얼마로 붙은 녀석들만 다 묶어요. 그래서 요렇게 팩터링을 했어요. 안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안쪽에 f에 대한 적분인데 이건 뭐였죠?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얘의 이 극한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 극한이 델타 오브 요게 0이면 그렇죠? 보세요. 얘는 f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f에 대해서 적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만의 함수죠. 그래서 이게 델타 오브 타우 마이너스 t1 플러스 t예요. 얘가 같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t1, t2로 했다가 맞아요? t1, t2로 했다가 여기서 베리어블을 좀 바꿨어요. t1으로.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t1, t2로 해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T1 또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여기서는 T1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T1이 타우 플러스 T면 맞아요? 예. 그러면 값이 있고 안 그러면 제로죠. 그래서 shifting property of 델타 펑션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예. 보세요. 얘 없어지고 요 T1이 T 플러스 타우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요게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임 에버리지 with respect to t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t 플러스 타우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손으로 스스로 쭉 따라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정의처럼 하지 않고 그냥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되 t와 t 플러스 타우의 함수로 계산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에버리지하고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된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지만 앨리스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어떻게 되죠? 앨리스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요 녀석 자체가 타임 에버리지 하기도 전에 이렇게 되니까 타임 에버리지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죠? 위에 대입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파워 스펙트럼이고 거꾸로 파워 스펙트럼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서 결론은 뭐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책들은 아예 파워 스펙트럼을 그냥 앨리스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따라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던 프로퍼티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거는 정의로부터 훨씬 더 잘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이 랜덤 프로세스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이거 뒤로 가버리네요. 네, 여기다 둡시다. 요 녀석을 정의를 안 쓰고 위너 킨친 디어렘을 써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거예요. 시험 시간에도 여러분 봤듯이 오토 코릴레이션 구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타우만의 함수로 나오죠. 타우만의 함수로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해봐야 자기 자신이죠. 그럼 결국 이제 뭐만 남았어요? 얘가 rxx 타우니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죠. 그런데 푸리에 트랜스폼 아까 해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델타 f-f0 더하기 2분의 델타 f 플러스 f0 꼴이 돼서 결국은 해보면 4분의 a0 제곱의 델타 f-f0 플러스 4분의 a0 제곱의 델타 f 플러스 f0라서 뭐 윈도잉 자시고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위너 킨친 디어렘이 매우 파워풀하다. 오토 코릴레이션만 구할 수 있으면 오토 코릴레이션의 타임 에버리지만 구할 수 있으면 파워 스펙트럼은 금방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펑션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t고요. 마이너스 t고요. 여기가 타우 축이에요. 높이가 a0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이게 책에서는 또 이상하게 돼 있던데 보통 대부분의 책과 거의 모든 통신책들은 싱크 펑션에 이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싱크를 그리면 매 정수에서 0이 아닌 정수에서 제로 크로싱을 하게 돼요. 이게 x, 이게 싱크 x. 알겠어요? 파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높이는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책에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파이 없는 걸로.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최대한 라디안 프리퀀시 원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요 기억해야 될 게 요거는 여러분이 그림으로 기억해 두세요. 트라이앵글 펑션이에요. 여기가 t고 여기가 네거티브 t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싱크 스퀘어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싱크 스퀘어인데 어디서 제로 크로싱 하냐면 얘의 역수 여기는 라디안이라서 그런데 얘가 만약 f라면 여기 t분의 1이에요. 이게 네거티브 t분의 1이고 여기는 2 over t, 네거티브 2 over t 이렇게. 그러니까 1 over t의 얘의 역수의 정수배에서 또 제로 터치를 해요. 이건 크로싱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파워 스펙트럼은 아까 뭐예요? 이게 리얼 이븐이니까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리얼 이븐이 되잖아요. 맞아요? 넌 네거티브 파워 스펙트럼은 그래서 이게 싱크 스퀘어인데 이렇게 돼요.
요 면적이 요 크기가 돼야 되죠. 이것도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곱하기 이거 A0t가 요 높이가 되고 A0t가 높이가 되고 싱크 스퀘어에 요렇게 돼야지 이게 매 1/t에서 0 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매우 유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어떤 시그널이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가질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어떻게 되냐면 매 t마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뀌는 랜덤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게 뭐 전형적인 여러분이 통신 시간에 바이너리 페이즈 시프트 키잉의 이제 베이스밴드 버전이죠. 그래서 뭐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참고로 싱크 스퀘어 스펙트럼은 우리가 4G LTE라든가 5G NR 이런 그 셀룰라 스탠다드에서 파워 스펙트럼 계산할 때도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싱크 스퀘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싱크 스퀘어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나온다. 자, 오늘 그래서 25번째였죠. 네, 섹션 7.1 뒷부분과 섹션 7.2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해서 앞에 거는 일종의 오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렇게 X와 Y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